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60세의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성공, 지위, 부의 끊임없는 추구는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치는 가족, 자녀, 그리고 평온한 삶의 소박함에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남보다 높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배우 CC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CC는 대가족에서 자라났고 매번 10명이 넘는 사람이 큰 식탁에 둘러앉는 북적이는 저녁 식사에 익숙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식사 전에 장난 삼아 옷장 속에 숨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의 자리를 비워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옷장에서 나와 홀로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스스로를 절대 잊어없어서는 안 될 존재더라고 여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실망을 가져올 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륜, 인생 경험, 그리고 지혜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겸손, 절제, 그리고 스스로를 남보다 높게 두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 자체가 한 단계 높은 수양이며 우아함의 표식이자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내면의 성숙을 나타냅니다. 이는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성숙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대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지 않는 사람은 더욱 강하고 품격 있는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대할 때 삶은 더 단순하고 확고해집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수용한다면 세상은 더욱 조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한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피하세요. 지난달 이웃에 사는 P씨 댁에 공무원이 와서 토지를 측량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P씨가 땅을 팔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제 P씨 부인이 짐을 작은 트럭에 싣고 있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이 이혼을 마무리하고 재산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가족 토지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 P씨와 부인, 그리고 두 딸이 각자 몫을 받았습니다. 현재 P씨 부인은 자신의 몫을 팔아 딸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그중 한 딸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60대, 70대의 이혼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 은퇴 후 이혼하는 노부부가 드물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P씨 부부의 이혼 이유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P씨는 부인이 두 딸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부부로서의 정이 사라져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아끼지만 배우자만큼 잘 돌보진 못한다는 옛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의 정이 자식의 효심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노년의 동반자와 함께 외로움과 병고를 이겨내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요. 하지만 P씨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쓸쓸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P씨는 함께한 세월을 회상하며 서로 자발적으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던 때를 떠올렸다. 둘 사이의 결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들의 삶은 충만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P 여사는 딸들을 돌보려는 모성 본능이 너무 강해져서 P씨는 즉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물질적 정서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처음에 P씨는 어린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이해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 P씨는 P 여사가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돌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갔다. 딸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P씨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큰딸은 개를 싫어하고 작은 딸은 고양이를 싫어했기에 P씨는 그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었다. 큰딸이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조차도 P 여사는 계속해서 그들의 일에 신경을 쏟았다. 집에서 기른 채소와 계란을 보내주고 사소한 일로 긴 시간 전화를 하곤 했다. 막내딸이 아이를 낳은 후 P 여사는 거의 10년 동안 손주들을 돌보느라
딸들의 집을 오가며 지냈고 B 씨는 혼자 남겨졌다. 그는 때때로 몸이 아픈 척하면서 B 여사가 며칠이나 몇 주간이라도 집에 머물게 하려 했지만 그녀는 딸들의 집안일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곧 떠나곤 했다. 친구들은 P 씨에게 이혼을 위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혼을 언급했을 때 그 이혼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P 부인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자 P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왔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집이 텅 빈 차가운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P 씨의 나이든 친구들은 딸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무료 돌보미로 이용하면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동반자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부모가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는 무수한 걱정에 둘러싸입니다. 아이가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지, 위험에서 보호받고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걱정하게 되죠.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노년의 부모는 계속 걱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걱정이 노년의 평온함을 흐리게 하고 끊임없는 불안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평생의 배우자를 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더 나아가 결혼 생활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상기이길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관계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황혼기에 평생 쌓아온 평온과 동반자 관계, 그리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걱정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 피해야 할 함정, 지나친 절약. 어느 날 평생을 절약하며 네 자녀를 키운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함께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성공하여 부모님의 금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몰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늘 좋아하시던 석양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고급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1등석 티켓을 손에 들고 배에 오른 노부부는 호화로운 배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배에는 수영장, 우아한 식당, 영화관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탑승 서비스의 가격이 부담스러워 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1등석 객실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혹시라도 배 안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들은 즉석 라면을 몇 개 챙겨왔습니다. 혹 바꿔 먹고 싶을 때는 선상 슈퍼마켓에서 빵과 우유를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밤, 남편은 귀국 후 이웃들이 배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생각하며 아내에게 마침내 선내 음식을 한번 맛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 밤이고 단 한 번쯤은 맘 편히 즐기자며 말이죠. 저녁 식사를 하며 잔잔한 음악과 따스한 조명이 감도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되찾은 듯 느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 남편은 저녁의 기쁨을 만끽하며 계산서를 청했습니다. 직원이 예의 바르게 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하려고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표를 보여줘야 하지? 직원은 차분하게 표를 받아 뒤쪽에 빈칸 몇 군데를 표시한 후 깜짝 놀라 묻습니다. 선생님, 승선하신 후로 이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나요? 남편은 더욱 화가 나서 답합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지? 직원은 여전히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표는 1등석 티켓입니다. 모든 식사와 오락, 그리고 다른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만 제시해 주셨다면 여기 표기에 남았을 텐데요. 노부부는 말을 잃고 그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과 여행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호화로운 크루즈에서 1등석 표를 쥐고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멋진 여행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소중한 표입니다. 우리는 이 항해를 떠나면서 1등석 표가 주는 기회와 경험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듯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라면을 먹듯 인생의 풍요를 누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삶은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놓쳐서는 안 될 무수한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식사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음식이 부족하고 따뜻함조차 사치였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삶이 나아졌어도 그 힘겨웠던 시절의 절약 습관을 여전히 고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호화 유람선을 탔지만 즉석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노부부처럼요. 우리는 훌륭한 배를 타고 항해 중입니다. 이 배가 제공하는 즐거움을 당당히 누려봅시다. 스스로의 필요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항상 돈을 아끼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저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자녀에게 짐을 덜어주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법을 배우세요. 첫 클래스 티켓을 받고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첫 클래스 티켓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되돌아보세요. 배에서 내릴 때가 되어 인생이 주었던 모든 것을 놓쳤음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고립에서 벗어나기,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 결혼 초기부터 N씨는 아내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다른 분을 모시고 도시에 함께 살자고. 그는 아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언젠가 어머니를 모시게 될 날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75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시골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N씨의 여동생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바쁜 일상 탓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고 이제 공부와 자기 일에 바쁜 손주들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N씨는 어머니를 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도시에 온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은 4층짜리였는데 어머니 방이 꼭대기 층에 있어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멈춰서서 쉬어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N씨는 어머니 방을 2층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익숙한 방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3년 동안 N씨는 어머니가 도시에 익숙해지고 즐겁게 지내시도록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뷔페에 모시고 나가기도 했으며 가족 나들이에도 함께 모셨습니다. 노년의 삶을 즐기시길 바랐지만 어머니는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머니는 이런 음식이나 모임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며 종종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엔 점심도 매일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습관도 점차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결국 집에서도 할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청소하러 온 가사도우미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거나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가사도우미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는 방이나 주방에 머물렀습니다. 손자들은 학교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없었습니다. N씨와 그의 아내는 자주 어머니에게 점심 드세요라며 음식을 남겨두었지만 N씨는 카메라를 통해 어머니가 거의 손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남은 밥을 다시 데우거나 즉석 라면 같은 간단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N씨는 결국 어머니를 옛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고립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노인이 세 가지 주요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외로움과 위축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감소하고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깊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교류와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퇴가 더해지면서 불안과 외로움이 커지며 더욱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더 취약해집니다. 외로움, 질병의 위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큰 도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르신들은 자녀와 손자 손녀의 관심과 돌봄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립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외로움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중년의 위기라는 용어는 1965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리엇 자크스가 소개한 개념으로 젊음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생애의 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 목표, 꿈을 돌아보고 과거의 희망과 비교하며 현재 삶의 위치를 숙고하게 됩니다. 50세가 넘으면 이제 남은 시간은 몇십 년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조금의 낙관과 평화를 부여해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절약하지 마세요. 평온과 만족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황혼을 낙관과 우아함으로 보내세요. 2부 60세 이후 평온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 60세가 되는 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70세가 다가오고 은퇴 후의 생활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인생 챕터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에 이르면 안정된 직장과 저축, 독립된 자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이 늦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큰 도전이 있지만 그 준비를 통해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고모부의 이야기는 동반자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헌신적인 파트너십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36세의 이혼 후 자신보다 10살 어린 여성과 재혼한 고모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2세가 되었을 때 물질적인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고모부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맞선을 통해 반려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많은 여성이 진심 어린 애정보다 그의 재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모부의 경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질적 부는 평생의 파트너가 주는 따뜻함과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적인 반려자가 없으면 특히 병들었을 때나 인생의 황혼기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외로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고독 속에서 요양원에 가게 될까 두려워하는 응호 아저씨의 이야기는 나이 들어 배우자 없이 지내게 된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꿀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60세를 넘긴 분들에게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물이 아닌 인생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배우자의 헌신과 사랑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소중한 유대 관계를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를 혼자 맞이하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의미를 새겨봅니다. 2. 효와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효와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마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오는 소박하지만 깊은 기쁨을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돈이나 지위로 대신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고향집을 다시 찾아가거나 평화로운 시골의 품에서 시간을 보내면 소중한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 종종 잃어버리기 쉬운 단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향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를 형성해 주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주 방문하는 것은 단지 제스처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를 이끄는 가치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효도는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후세에게도 강력한 모범이 됩니다. 그들에게 존경, 배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음과 성공을 우상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는 우리가 키워온 관계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과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값진 선물을 잊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와 존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이 우리가 맺어온 인간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멀리 떨어진 친척보다는 가까이에서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진정한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의 대화 상대이자 지지자, 그리고 선택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 기쁨과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필요할 때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다짐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기쁨은 인간적인 교감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 쏟은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4.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건강과 행복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기쁨을 포용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치가 아닌 후반기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60세가 넘은 이후 하루하루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안녕과 행복은 스스로의 손 안에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층에게 이 인생 단계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쁨, 평화, 그리고 개인적인 충만감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현명하게 소비하고 휴식과 여유를 받아들이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행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정신 건강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의 신체 건강과 장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인생의 도전을 낙관과 회복력으로 마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여정을 쇠퇴로 보지 말고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운명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강한 의지와 조용한 끈기로 60세 이후의 복잡한 삶을 헤쳐나가면서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목적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받아들이라는 격려를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황금기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닌 우아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번영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운명을 형성하고 인생 후반에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